올해 나온 게임 중 최악이라 불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일명 카제나입니다. 이 게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터져 나오며 게이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카제나가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마케팅의 핵심 원칙들을 거의 모두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비전부터 잘못되었으니 나머지 과정들 역시 하나 둘씩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카제나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디자인 개론 영상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 없는 게임. 이 말은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만 심어준 셈이라는 거죠. 카제나는 절망을 딛고 함께 나아가는 다크 판타지 세계관과 슬더스를 연상케 하는 카드 기반 전투 시스템을 통해 로그라이크, 덱빌딩 RPG 장르의 흥행을 노렸습니다. 여기에 루프물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인 함장이 반복을 거듭하며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보이죠. 개발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로그라이크 덱빌딩 장르는 모바일에서 성공 사례가 없었지만 매 플레이마다 다른 경험과 뽕맛 밸런스로 한계를 넘겠다. 네, 말은 좋은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서브컬처 게임이라 정의한 만큼 당연히 서브컬처 게임 시장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카제나가 마주한 경쟁 구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원신, 페이트 그랜드 오더, 블루 아카이브 등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 수집 게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레퍼런스 게임입니다. 게임성의 바탕이 되는 슬레이 더 스파이어가 여기 해당되죠. 마지막은 메인 컨셉의 경쟁 작품입니다. 루프물이라는 컨셉에서는 리제로나 슈타인즈 게이트 같은 작품들과도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제나는 경쟁 조사를 그냥 대충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게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 던져놓고 어때? 우리가 리소스 많은 게 보이지? 우리 차별화가 잘 됐어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이런 식이면 애초에 조사 자체의 의미가 없죠. 경쟁 조사 및 분석의 목적은 앞서 말한 모든 경쟁 구도에서 구체적인 차별화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경쟁사의 포지셔닝은 무엇인지, 각자 어떻게 차별화를 이뤄냈는지, 유저가 느끼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만든 게임이 있다면 그것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요. 우리만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과거 어떤 점에서 비판받았는지를 직시하며 경쟁사들이 놓친 시장의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외부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죠. 이렇게 철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신보다 30% 싸다는 등 무작정 가격 경쟁력만 내세우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이렇듯 경쟁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포지셔닝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포지셔닝을 적기 전에 게임의 타겟층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이는 보통 캐릭터의 매력을 어필하는 서브컬처 게임들이 본인들이 노리는 고객층의 성향에 따라 노선을 확고하게 정하고 그들의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운영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게임이 남성향인지 여성향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성 캐릭터는 노출도 높은 남성향 디자인, 남성 캐릭터는 여성향 디자인, 거기에 펄이 캐릭터까지 다양한 유저층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취향입니다. 어중간하게 넓게 타겟팅하면 타겟층의 전체적인 성향이 어떤지, 구체적인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특히 어려워지죠. 이외에도 카제나는 여러모로 타겟팅이 아니라 타겟을 스스로 제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카제나의 포지셔닝이었던 하드코어한 다크 판타지 서브컬처 게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실제로 카제나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는지 함께 살펴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 것보다 포지셔닝을 설정하는 것에 확실히 투자해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면 카제나로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임 화면이나 일러스트만 보면 디자인도 잘 나오고 모션도 이뻐서 나쁘지 않은데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디자인만 이쁜 빈 껍데기라는 거죠. 왜 이 게임은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예쁜 캐릭터만 보고 지갑을 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캐릭터, 더 나아가서는 작품 자체에 어떤 비전과 포지셔닝이 있는지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원신은 7 원소를 다루는 오픈월드 탐험, 블루 아카이브는 학원물의 전술 RPG라는 독특한 조합을 보였죠. 그러면 카제나도 루프물이라는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내세워 차별화 및 포지셔닝이 가능했을 터입니다. 하지만 개발진과 디렉터는 이를 스스로 걷어차는 기이한 행동을 했죠.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 루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완성도를 맞추기 좀 어렵게 하는 좀 코드였던 걸로 저희 지금 제정신입니까? 최종 시나리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함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각본에 참여하기도 했고 제작을 강행했던 것 또한 사실이며 매우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 준비 기간이 최소 2년, 길게는 4년입니다.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뭘 한 겁니까? 2년 넘게 쌓아온 비전, 포지셔닝, 핵심 컨셉을 마감 직전에 버렸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 캐릭터하고 게임은 잘 나왔느냐? 그럴 리가 없죠. 먼저 게임성은 어떨까요? 카제나는 로그라이크 덱빌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슬더스를 그대로 가져왔다 해도 믿을 만큼 특별한 게 없죠. 명일방주를 보세요. 타워 디펜스 장르 안에서 캐릭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별화했죠. 반면 카제나는 이렇다 할 독자적인 게임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스토리는 더 심각합니다. 서브컬처 게임의 철칙인 플레이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를 정면으로 무시했죠. 즉 오웬이나 루이스 같은 NPC를 주인공보다 더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논란 이후에 개발사는 메인 스토리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사실상 미완성 게임을 출시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초기 컨셉을 폐기할 정도로 배가 산으로 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여기에 AI 일러스트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AI를 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톤 앤 매너를 지키고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느냐죠. 하지만 지금 일러스트들을 보면 장신구 위치가 제각각이고 인체 비율도 어긋나 있으며 심지어 그림체까지 들쑥날쑥합니다. 톤 앤 매너와 컨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수하는 일은 사실 그다지 거창한 일이 아닐 텐데요. 인게임에서는 픽업 확률 오류, 평점 조작, 계정 삭제 버그 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운영진은 매번 사후 패치와 공지로 수습하기 급급했고 심지어 이슈 해결과 서비스 안정화를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공식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결국 남은 건 제가 처음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냥 디자인만 예쁜 빈 껍데기이자 미완성 게임일 뿐이에요. 저라면 이런 게임은 당장 갈아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제나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서 처음에 말했듯 카제나는 제가 강조해온 IMC의 모든 원칙을 어겼습니다. 먼저 비전은 확실히 없는 게 맞습니다. 0에서 1을 모든 절망을 0으로로 바꾼 걸 보면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려는지조차 모르는 셈이죠. 그러니 경쟁 분석, 포지셔닝, 컨셉 설정, 캐릭터, 스토리 등 마지막으로 게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무너진 겁니다. 이렇듯 기획이 엉망이면 결과물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리 마케팅 해봤자 그냥 돈만 날리는 거죠. 에픽7을 운영하며 분명 배운 게 있었을 텐데요. 어찌된 일인지 카제나는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냥 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서비스 종료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카제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